얼마 전에 이제 우리의 그 비밀 요원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비밀 요원들 명단이 중국에게 통째로 유출이 돼서 이게 지금 아마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정보사에서 이번에 하극상이 벌어졌다면서요. 이게 뭐 딱 하극상이라고 찝어서 증거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일이에요? 사령관이 투스타인가요? 투스타 사령관하고 그 정보사에서 가장 핵심 부대가 그 인적 정보 부대입니다. 여단인데요. 이건 원스타네요. 원스타 여단장하고 아 별들의 전쟁이네요. 투스타하고 원스타가 스타워즈가 벌어졌군요. 부대 넘버 1, 2가 맞고 소전을 벌인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 우주방위 사령관부예요. 뭐 스타워즈가 벌어진 불꽃팀이다. 뭐 딴 데서는 안 하고 이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사 예비역들이 모여서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거를 계속해가지고 정보사 영외 서울에 있는 어느 모 사무실을 그냥 무료로 쓰게 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령관은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했고 그다음 정보사에 계속 있었던 춘장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네가 정보를 비전문가가 오니까는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사령관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내 부하인데 너 나한테 모욕을 했어? 너 나를 모욕한 거야? 뭐 폭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 하극상이야 뭐 이런 거고 그 이후에 그 여단장은 사령관이 나 결제하러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결제 서류를 집어던졌어. 그리고 나를 출퇴근 제대로 하는지 동향 감시를 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폭행이야 이래갖고 맞고 소전을 벌여요. 근데 아마 본질적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이게 육사 선후배인데 사령관이 육사는 후배인데 계급은 높고 그다음에 여단장은 육사 선배인데 이 계급은 하나 밑에 낮고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일반 뭐 민간 기업에도 그렇게 있는 거는 얽힐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군대에서 민간 회사에서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은 안 하거든요. 정보 빠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송전을 벌인다고 하면 그 사령관이 완투가 그러면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사 군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난 게 그것도 정보사가 자체적으로 발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정보기관이 뭐 해커가 이제 우리 북한 관련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너희 쪽에서 정보가 새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냐를 알린 게 6월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운 게 5월에서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는 그것도 밖에서 알려줘가지고 우리 내부에 정보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집안에서 가족끼리 싸우면 물 새고 돈 새고 망합니다. 그 집안. 내부 정보가 줄줄 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건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 외부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정보사령부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동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렇죠. 근데 이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이런 정보사 사건도 그렇고 이 보면은 군대에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이게 좀 기강의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군 최고 통수권자는 누군가요?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뭐 일선 부대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인사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 말이 그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잘 인사 배치를 해서 이런 일들을 없게 하는 게 대통령의 일인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뭔가 계속 뭐냐면 뭔가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그 특혜 문제가 자꾸 나오고 뭔가 이 정실 인사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대통령의 전체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나이가 역전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냥 꽂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이 돼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필이면 요즘 군, 경찰 뭐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자꾸 생기는 게 보기가 많이.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권이 바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기본을 지켜야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 그렇죠. 경찰, 군 이런 조직들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건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몇 년 전이 아니에요. 꽤 된 것 같아요. 국정원이 두 개의 국정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친한 국정원, 국민의힘 친한 국정원. 경찰 이번에 봤잖아요. 이번에 경찰 출신들 민주당 어디 저 동작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왔잖아요. 검찰도 그래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군도 지금 그러게요. 그런 거 네.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러게요. 지금까지 군은 그런 데서 조금 글쎄요. 논의가 좀 덜했는데 네.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은 보면은 미국이 저렇게 아직도 강성대국이고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안정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이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치 외풍이 흔들리지 않아요. 전에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매티스는 중심을 지켜서 트럼프 집안의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미군은 정치 중립과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정치적 외풍이 흔들리고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부하와 상관이 서로 싸움질하고 멱살잡이하는 이게 말이 되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의 어떤 군인들은 존경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존경을 받는 데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존경을 해줘야 된다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제복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다 그냥 우습게 보는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정치적 외풍에 너무 흔들리고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뭐 유명한 책도 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국정원, 경찰, 검찰 비판 많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한 펀더멘털을 위해 일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우리가 그걸 미국 말로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칭찬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를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물론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사를 하시는 분이 좀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항상 윤 대통령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저희가 야당을 많이 비판을 하지만 네. 결국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진다는 게 저의 네. 지론입니다만 네, 배성기 좋습니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